어, 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이번 한 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가 어떻게 흘러갈지 벌써부터 궁금하죠? 다음 주에 맛배기를 보면 이제 미제 비건 방안, 이제 북미 회담에 군불이 짚혀지고 있습니다. 그 미국 대선이 다가오고 있는 게 느껴지죠. 그리고 당군 이래 최대 추경을 한답니다. 참, 이 코로나 사태도 있지만 좀 약간 추경이 계속 일어나는 거는 이 금융시장에서는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흘러 들어오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거는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우리가 저런 추경을 대비해서 돈을 바싹 벌어놓지 않으면 결국에는 다 내야 돼요. 돈이 땅 팔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다 빚이고 그런 것들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다음 유망 섹터의 선취매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요청드린 게 거의 없잖아요. 근데 네이버 인플루언서는 그냥 계속 제가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뚜렷이 목적이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거기 뭐 장사를 한다거나 그러려는 게 아니고요. 좀, 이게 영상으로 표현 못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글로 표현했을 때 더 간단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블로그에 올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차원에서 지금 네이버 인플루언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제 본문에 올린 그 글에 클릭하셔서 주소를 펜하기만 눌러주시면 돼요. 예. 자, 전환가액 조정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아리송님께서 현실주의자님 안녕하세요. 잠깐만요. 선풍기 소리가. 죄송합니다. 예. 제가 더위를 참지 못하고 선풍기를 틀었습니다. 예, 빨리 하면 아리송님께서 현실주의자님 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있어서 글 남깁니다. 보유한 주식 중 EDGC라는 에그원 다이아그노믹스 뭐 약간 이런 거죠. EDGC라는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진단 킷 관련주입니다. 종목이 전환가액 조정이라는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공시겠죠. 전환가액의 조정이 뭔지 궁금하고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 매수가는 13,300원입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전환가액 조정은 리픽싱이라고 불립니다. 최근에 주식시장에 유입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잠깐 짚고 넘어가시죠. 아시는 분들도 한번 그냥 리마인드 한다는 차원에서 간단하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전환사채인데요. 전환사채는 뭘까요? 예, 그거는 제가 영상에 올렸기 때문에 다시 보시길 바라고, 컨버터블 본드입니다. 그냥 바꿔먹을 수 있다. 사채를 주는 건데 주식으로 바꿔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리픽싱 관련 공시를 보면요.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뭐 줄줄 뭐 있죠? 자, 전환가는 주식수 변동,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지금 356만 7,606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찌 보면 변환할 수 있는 주식수입니다, 이게. 그게 더 늘어났죠. 예, 늘어났다는 거는 가격은 떨어졌다는 거겠죠. 제로섬이니까. 제가 빌려준 돈이 100억이면, 전환사채 리픽싱을 한다고 해서 120억이 되지 않습니다. 뭐 미래 가치는 여기서 따질 게 아니고요. 자, 조정 사유는 시가 하락에 따른 조정이라고 돼 있죠. 이게 공시를 곰곰이 읽어보시면 얘들이 제가 저번에 말했잖아요. 정말 괘씸한 게 뭐냐면 굉장히 어려운 단어만 써놓습니다. 예. 미전환사채의 권면총액. 뭐 이럴 필요 없어요. 얘기를 그냥 뭐 바꿔먹을 수 있는 사채가 돈을 꾸었는데 이걸 주식으로 바꿔줄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한 총액이다. 그게 200억이다. 약간 이 얘기예요. 그냥 그게 다예요. KRW, South Korean Won. 이러지 말고 그냥 원이라고 해놓으면 됩니다. 에라이, 진짜 이놈들이. 아무튼 뭐 그렇고요. 자, 조정 방법을 보시면 여기 있어요. 예. 가중산술 평균. 예. 얘들은 가중산술 평균을 합니다. 거래대금 나누기 거래량이죠. 예. 그래서 이 정도 금액인데, 자, 여기서 보시면 한 가지 체크해야 될 게 최저 조정 한도 5,025원. 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거 일단 체크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 전환사채 리픽싱 하는 거에 대해서 발행했을 당시에 공시가 있습니다. 그게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이죠. 자, 진지합니다. 공서채, 바탕채죠. 예, 바탕채인데, 자, 이때 200억치 전환사채를 발행했어요. 자, 무기명식. 예, 누군지 몰라요. 이름 안 적어도 돼요. 무보증, 보증도 없어요. 사모. 공모랑 사모가 있는데 사모로 한다는 겁니다. 예, 몇 명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은 몰라도 되는 사람들이 모였다는 겁니다. 전환사채 바꿔 먹을 수 있는 빚입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 표면 이자율, 만기 이자율 둘 다 빵입니다. 이런 거 보시면 알겠죠? 이거는
그 이자를 받기 위한 사채가 아니고 나중에 무조건 주식으로 바꿔먹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뭐 풋옵션을 행사할 수도 있겠죠. 내용을 보면 풋옵션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 콜옵션도 있고요. 자, 표면 이자율은 0.0이다. 이게 뭐냐면 매월 이자를 안 준다는 거예요. 만기가 도래해도 이자를 안 준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사채 발행 방법은 사모다. 사모. 예, 25명 정도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돈을 냈다는 겁니다. 자, 이때 당시에 저런 사채권 발행할 때 금액은 6699. 예, 딱 떨어지네 그냥. 6699입니다. 전환 비율은 100%다 바꿔먹겠다라는 건데요. 그 내용에 보시면 이런 게 있습니다.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예, 이게 중요한 거죠. 별표 치고 봐야 됩니다. 빨간 줄 긋고. 자, 본사채를 소유한 자가 쭉 있는데요. 그러니까 또 막 엄청 어려운 말 같죠. 근데 꼼꼼히 따져보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 시가, 하회하는, 예, 시가보다 낮은 시가는 뭐 그 주가죠, 주가. 발행 이제 발행 당시의 돈입니다. 유상증자 주식 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 전입 등 뭐 이상한 그 돈의 변화가 발생하면 주식을 발행하거나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 인수권 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뭐 주가가 떨어지거나 그 자본금이 바뀌거나 그 다음에 그 채무 같은 게 늘어나거나 뭐 이래서 이 신변의 변화가 생기면 이 돈을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엔 본목에 따른 본목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자, 목을 그냥 갑상선을 확 때려야 돼 이런 애들은.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 배당, 준비금의 자본 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 발행일 또는 전환사채의 신주 인수권 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자, 다 떠나서요. 예. 신주 발행일을 기준으로 이런 신변의 변화가 생기면 돈을 받고 돈을 조정하겠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뭐 가목 내지 가목은 가항목이에요. 항자가 빠진 거예요. 다목, 다항목 뭐 블라블라 쭉 있는데요. 여기 쭉 읽어보면 의미 없고요. 가중산술 평가 평균 주가 1개월, 1주, 최근 3개 한다는 거예요. 3개대로 해서 조정을 하겠다라는 건데 어떻게 조정하느냐라고 하면 여기 이미 있습니다. 당시 전환가액의 75% 이상이어야 한다. 자, 그러면 여기 나오죠. 6699 곱하기 0.75입니다. 그거 얼마죠? 계산하기 싫습니다. 6699 곱하기 0.75 하면 5024.25. 그러면 원단이 절상을 하겠죠. 그럼 5025원입니다. 자, 그럼 앞으로 돌아가 보시죠. 자, 여기 있죠. 최저 조정 한도가 5025원입니다. 이 의미를 이제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전환사채는 발행 당시에 5025원까지는 전환 가액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6699원에 몇 주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300만 주 될 거예요. 300만 주. 자, 뭐 대충 그 정도 될 건데 638 정도 되죠? 근데 5,000원으로 내려가면 얘들이 간단하게 6,000원에 100주를 받았어요. 그럼 5,000원이 되면 더 늘어나야겠죠. 얼마죠? 그러면 100대 6은 X대 5니까 아니 뭐 대충 뭐 120주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가 바꿔 먹을 수 있는 그 사채 그 주식의 수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리픽싱을 하면. 자, 그러면 지금 당연해 보이긴 해요. 돈 빌려준 사람이잖아요. 이 돈 빌려준 사람이 주주보다는 더 우선된다는 겁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웃기죠. 주주도 자기들 회사에 돈을 준 사람인데 결국엔 이 사채권자들의 더 유리한 항목입니다. 이게 전환사채 리픽싱이. 맞잖아요. 지금. 얘들은 시가보다도 할인받은 금액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함과 동시에 니들 주가가 떨어져도 돈을 보전해 줄게 라는 겁니다. 이거 되게 어찌 보면 불합리한 거예요. 이 주식을 실제 주식시장에 들어가서 이 주식을 사는 것보다 사채를 받는 게 훨씬 낫다는 겁니다. 저는 그 주주배정 유상증자가 뜨면 웬만하면 신주 인수권을 산다거나 아니면 청약을 합니다. 예, 그게 훨씬 유리해요. 어찌 보면. 그 종목에 모멘텀이 있다면 그냥 유상증자 받는 게 훨씬 싸죠. 예. 이거는 비교될 게 아닙니다. 저 이번에 그 에코마이스터도 증자 청약하거든요. 그게 다음 주 월요일이죠. 예. 제가 신주 인수권을 좀 샀습니다. 계속. 자, 당연해 보이긴 하지만 개인 주주가 호구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걸을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 이 더러운 상황. 그러니까 리픽싱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사채 준 놈들이 일부러 돈을 내릴 수도 있겠죠. 이거는 뭐 음모론입니다. 사채를 준 애들이 자기들 사채를 올리기 위해서 일부러 주가를 하향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리픽싱을 해놓고 여기서 다시 띄우면 얘들 리픽싱이 주가 그 회수율이 극대화가 되겠죠. 약간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좀 걸으면 좋겠죠. 저는 리스크가 있다면 안 사면 됩니다. 어떻게 걸으냐? 자, 그 다트라든가 아니면 HTS에서도 공시를 볼 수 있죠. 거기서 보시면 분기 보고서라든가 그 얘들이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보고서가 있어요. 그걸 클릭하시면 이 문서 목차에 보면 자본금의 변동 사항이 있습니다.
예, 여기에 들어가시면 4번 미상한 전환사채 발행 현황에 이 현재 전환사채 얘가 어떤 걸 가지고 있는지 나와 있어요. 얘를 보고 1회차 하면 공시에서 1회차를 찾아서 보면 됩니다. 근데 여기 리픽식에 대한 얘기가 각주로 달려 있어요. 얘는 안 달아놨더라고. 예, 전환가액이 5,389원인데 5,025원까지 내릴 수 있습니다. 전환가 가능 주식 수는 뭐 390만 주 정도 되겠죠. 그러면 이런 걸 보고 이런 게 있으면은 안 사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발행일은 2019년 7월 1일 예, 이때 했고, 자 전환 청구 가능 기간 2020년 잠깐만 제가 공시를 못 봤다. 이 공시 목록에 얘들 전환사채 발행 전환사채 청구한다는 거 있죠. 얘들 이제 실행한다고. 그러네. 좀 지났네. 2020년 7월 1일이면 얘들 이제 이거 바꿔먹을 겁니다. 아마 EDGC 주주분들은 아시겠죠? 볼까? 조금 이따 보시죠. 예, 조금 이따 HTS에서 보는 걸로 하시고. 아무튼 얘들이 이제 이 시비를 좀 바꿔먹을 것 같습니다. 주가 하방에 좀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자, 닭일까 달걀일까라는 제목인데요. 뭐냐면 저하늘님께서 여쭤보셨습니다. 초보 투자자인데 도움 많이 받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시장과 종목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요? 예, 시장 지수가 빠지면 종목들은 무조건 빠지나요? 시장을 이기는 종목은 없는 건지, 개별 종목에 재료가 나오면 시장과 별개로 상승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어려운 질문이죠. 진짜 어려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지수라는 건 저번에 봤잖아요. 지수라는 거는 이 시장에 있는 시가총액을 다 더한 겁니다. 그 더한 거의 변동폭이에요. 이 코스피랑 코스닥이 상장한 날 기준으로 해서 그때가 100이라고 치면 지금의 상대 주가인 겁니다. 상대 시가총액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이면 결국에는 시가총액에 그 커플링이 돼 있다는 건 주가의 변동성이랑 지수는 그냥 커플링이란 겁니다. 당연한 거죠. 전체 종목이니까. 자, 그러면 시장과 종목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요? 자, 지수가 떨어지고 있으면 무엇이 성립하죠? 이거랑 동치는 그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이 떨어지고 있다랑 동치입니다. 맞죠? 근데 그럼 어떤 놈이 먼저 시작할까라는 거죠. 예, 그 말씀이신데요, 지금.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시장이 떨어져서 주가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교묘한 건데요. 시가총액이 높은 것들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지수가 떨어지겠죠. 그럼 지수가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얘들은 결국에는 시가총액이 높기 때문에 지수 움직임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결국에는 외국인이나 기관 애들이 많이 가지고 있겠죠. 맞죠? 왜냐하면 얘들이 시가총액이 크다는 건 또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외국인 기관이 굉장히 많이 샀을 확률이 높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이렇게 사지 않아요. 이렇게 사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 시장을 움직이는 건 큰 머니다. 큰 머니, 빅머니들. 그 외국인 기관들인데요. 얘들이 시가총액 높은 걸 많이 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빠지기 시작하면 지수가 빠집니다. 자, 지수가 빠진다. 이거는 일단 선제 조건이라고 하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패시브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패시브적으로.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이 HTS 켜놓고 이렇게 매도 이러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체계적인 리스크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자기들의 좀 현선물 차익 거래로 인해서 좀 프로그램 매도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지수가 빠지기 시작하겠죠. 지수가 빠지기 시작하면 이 지수가 빠지는 걸 투자자들이 다 봅니다. 이 투자자들이 다 이렇게 쌍심지를 켜고 보고 있는데 지수가 빠지네. 시장이 안 좋은가 보다 라고 하면서 얘들도 리스크 관리를 한답시고 이 종목들을 팔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이 지수 하락을 보고 판 이것들이 다시 스노우볼링이 돼서 투매가 나오고 그것들이 주가 하락을 더 부추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데일리 지수 흐름을 보면 이런 움직임 많이 보이지 않나요? 막 이렇게 떨어지다가 이렇게 떨어지고 다시 올라가는 경우 있습니다. 지수 흐름이 이런 적 되게 많죠. 생각해보면. 데일리 지수 흐름이. 이것들이 저는 결국에는 지수의 하락이 다른 종목들의 투매를 부추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지수 하락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예, 상승론자, 폭락론자가 지금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싸우고 있는데 제가 이번 주 조정이 크면 반드시 반등한다 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하락할 이유가 없다라고 했어요. 하락할 이유가 뭐 얼마나 많은지 알아라고 하시는 분들 좀 있는데 사실 뭐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얘기는 코로나 확산되는데 무슨 얘기하고 있냐라고 하는데 저는 그거를 몇 번을 변론을 했습니다. 코로나 확산은 새로운 이슈가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잠깐 하락은 불러올 수 있지만 반드시 반등이 온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코로나 하락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미리 매수를 못했던 거에 대해서 굉장히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라는 이유로 하락을 하면 이 사람들은 머릿속에 반등한다라는 게 작용 반작용으로 나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코로나 때문에 하락을 다시 하기 시작하면 분명히 반발 매수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번 주 주봉을 보면 둘 다 양봉이잖아요. 조정을 보였지만 양전에서 끝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 현자님들이 한 주 동안 본 게 맞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 섹터를 선취매하는 전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슈가 뭐죠? 이 SK 바이오팜. 이 상장돼가지고, 지금 이 시장을 좀 이끌고 있죠. 바이오 섹터부터 시작해서. 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 정책이 있죠. 이번에 그 단군 일에 최대 추경을 했다고 하죠. 결국엔 이 돈들은 이 회사들에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회사들에게 들어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건 결국엔 주가에 반영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대북 경협주. 지금 비건이 7일에 방한한다고 하죠.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에 방한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트럼프가 재선 전에 북한이랑 무슨 액션을 보일 수도 있다라고 이 복선을 깔아놓는 겁니다. 안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냥 좀 대선에 유리한 것 같으면 굳이 뭐 북한이랑 지금 할 필요 없겠죠. 근데 히든 카드로 쓰기 위해서 미리 복선을 깔아놓으러 온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이 북한 폰트를 쓰다가 개소리를 막 늘어놨습니다. 예, 아무튼 지금 북한은 좀 힘들어요, 지금. 그래서 결국에는 단기 수급주는 계속 제가 접근하고 있는 거고요. 그 대북주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죠. 두 개 가지고 있고 그것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겠습니다. 정책주는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보면 정책주가 그 어디로 몰릴 것 같냐 하면 수소차, 전기차, 바이오, 그린 뉴딜로 몰릴 것 같습니다. SOC 쪽으로 좀 몰릴 것 같아요. 자, 경계는 극대화해야 되고요. 인버스가 5,000원 이하부터 제가 매집을 고려하겠습니다. 지금 5차 경기 부양책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오고 있어요. 미국 쪽에. 이거 좀 계속 집중해야 되고요. 미연준의 일드캡에 대한 얘기가 곧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경제지표가 좋았고 다음 주는 쏘쏘긴 한데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도 폭락은 없을 거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을 주시해야 됩니다. 원달러 환율을 꼭 주시해야 돼요. 외국인이 컴백하는 조건입니다. 악재 우제는 동일합니다. 장중 루머는 조심하세요. 이거 차트 볼 수 있겠나 싶네요. 좀 오래 걸렸죠. 얘기할 게 좀 많았네 오늘 전화 자체 때문에. 외신입니다. 자, 마크롱이 This is government after regional polls. 얘들 지방선거 했구나. 지방선거 졌다네요. 예. 지방선거 져가지고 지금 프라임 미니스터 총리죠. 총리를 해임했답니다. 해임이 아니고 사임을 했다네요. 사임을 했고 마크롱이 받아줬다네요. 예. 지금 지방선거 패배로 이게 왜 경제뉴스의 일면이지?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의미 없고요. 넘어가시고 락다운이 끝났다. Let's go down the pub. 술 마시러 가자. UK가 리오픈을 했답니다. 펍, 레스토랑, 호텔. 영국은 완전 락다운을 시작하고 있네요. 이러면 영국의 호재겠죠. 자, 스탁이 턴 로워. 이건 뭐 선물에 대한 얘기입니다. 스트롱 PMI임에도 불구하고 라는 겁니다. 이거는 코로나 감염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우려 때문에 약세를 조금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도가 중국한테 보복한다고? 얘들이 이제 인중 무역 전쟁이 시작될 수도 있겠네요. 그닥 좋은 시그널은 아닙니다. 새로운 뉴스죠. 이렇게 되면 오일이 약해졌답니다. 오펙 플러스가 지금 다투고 있다네요. 무슨 일이지? 지금 감산을 하기로 했는데 안 지킨 사람들이 있나 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런 것 같네요. 자, 내신입니다. 상장 이튿날 236% 개미들 제2의 SK 바이오팜 찾기라는 뉴스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보는 시선을 다 알 거라 생각합니다. 이 기사의 목적이 뭘까 싶어서 쭉 보고 있으니까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 주식 청약은 공모주만 있는 게 아니야. 현대로템 12, 한진칼 BW도 후군 이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 개미들이 제2의 SK 바이오팜을 찾기에 너희들은 주입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제2의 SK 바이오팜을 찾아야 돼. 안 그러면 왜 뒤처질 거야 라는 기사입니다. 그러면서 현대로템, 한진칼, 이 10이랑 BW로 눈을 몰고 있어요. 자, 그럼 유진투자증권의 김동선 챔피언스 라운지 PB. 이름이 뭐 챔피언스 리그야? 자, 프라이빗 뱅커. PB가 프라이빗 뱅커인 걸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려고. 자, 1인당 청약 한도가 2억 3억 원 정도로 뭐 블라블라블라 하고 있습니다. 수익 구조도 더 어렵기 때문에 PB 등의 조언을 받는 자산가들이 관심이 많은 편. 1타 2피네요. 현대로템, 한진칼 홍보하면서 지 홍보하고 있네요. 자, 1조 3천억 한국투자 경악.
한국 투자자 경악, 홍콩 펀드 충격의 환매 보류 선언, 이 젠투 파트너스죠. 이런 것들이 그런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저는. 펀드에 대한 신뢰성을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개인 투자자의 주식시장 이탈 또는 이 사람들이 직접 투자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펀드 투자하는 이 프라이빗 뱅커들 돈도 많고요. 그리고 스킬도 많고 경험도 많습니다. 사실 만약에 경쟁을 해야 된다고 하면 저들하고 경쟁하는 게 그렇게 유리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자본금의 차이도 있고 서로.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온다고 하면 사실 좀 현재 여러분들처럼 이런 좀 능숙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좀 나쁜 소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뇌동매매를 하는 거를 좀 우리가 노릴 수 있겠죠. 정부 제약바이오 신기술 육성에 10년간 2조 8천억 투자 확정. 예, 이게 잘 봐야 됩니다. 예, 제약바이오 쪽에 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떤 데 들어가느냐 보면 줄기세포 치료제, 예, 유전자 치료제, 조직공학 제제 등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핵심 기술에도 전략적 투자를 강화한답니다. 예. 예타부터 시작해서 이 임상 과정에 좀 지원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버핏이 극찬한 닷컴 버블 예언과 지금 증시 고평가. 버핏이 극찬했대요. 버핏 지금 손절 엄청 했지 않나요? 예. 이 하워드 막스인데요. 이 사람이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라고 쭉 보면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과연 막스는 바이러스가 초래한 미 증류의 사태에 어떤 투자 전략을 세우고 있을까? 자, 막스의 보관은 지난 3월 주식시장 급락과 맞물려 나온 뉴스에서 읽을 수 있다. 오크트리 캐피털, 얘가 운영하는 거예요. 역대 최대 규모 부실채권 펀드를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조성한다는 내용. 결국 막스는 결긴 침체로 부도 급증에 대비해 실탄을 마련하고 있고 현재 장세는 폭풍 전야를 보고 있다는 얘기다. 진짜 욕이 쌍욕이 나옵니다. 이런 거 보면 맞죠? 예, 여러분 여기 다 있어요. 이 사람 의중이 있습니다. 이 사람 지금 못 샀습니다. 못 샀어요. 지금 주식 아무것도 못 샀습니다. 채권도 아무것도 못 샀어요. 예, 맞죠? 지금 여기 실탄을 마련하고 있고 폭풍 전야를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못 샀어요. 못 샀으니까 지금 증시 고평가라고 하는 겁니다. 저평가가 되기를 계속 막 기도를 하고 있어. 손을 막 이렇게 십자가를 그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는 비건 부장관 내주 방안 7일 한국 측 인사들과 회동한다. 예, 이 얘기고요. 자, 지금 영국에 지표가 좋게 나왔고요. 락다운 해제가 되면 다음 달도 좋게 나오겠죠. 주말에 라가르드 유럽 총재 연설이 있고요. 오늘 이벤트는 수소경제 홍보 TF 소주는 지금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7월 8일에 있을 그 EU 쪽 이벤트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뒤에 모멘텀을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때 큰 슈팅이 나오기 시작하면 저는 장기로 가지고 있는 종목은 그냥 놔두고 단기로 들어간 수소차 종목들은 좀 나가겠습니다. 자, 수모빌리티가 오늘로서 끝났습니다. 지금 바이오팜 상장도 끝났고요. 7월 8일에 EU 소 육성 전략 발표, 저거를 좀 기다려 봐야겠네요. 규모가 꽤 커요. 자, 오늘 주식시장입니다. 이거는 늘 보시던 거랑 똑같죠. 어찌 보면. 자, 이렇게 상승했습니다. 시장이 펀더멘털이 좋다는 게 이 지지대를 안 깨고 내려오면 급락 나오거든요. 이렇게. 이것도 똑같습니다. 자, 넓게 보면 이런데요. 자, 그러면 급락이 나온다는 게 어떤 거냐 하면, 자, 이렇게 그어보면, 이건 아니네요. 이런 케이스는 아닙니다. 예. 약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쌍바닥 찍고 올라간 다음에 이 지점, 예, 지켜주고 이렇게 페일러 발생하고 오늘 장에 올라간 거죠. ETF에 단타를 하시는 분들, 저 ETF 단타는 최근에 잘 안 합니다. 진짜 저로의 찬스가 오지 않으면 ETF 단타 안 해요. 근데 주식 투자 안 하고 ETF 단타만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프로그래머해서 투자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로직들이 성립하기 때문에요. 아무튼 증시는 이렇게 움직였고 시간에도 상승하고 끝났습니다. 미증시 선물은 하락하고 있었으나 시간에는 상승하고 끝났어요. 이거는 우리나라 증시의 펀더멘털이 굉장히 상승하고 있고 이상한 호재들이 사람들의 머릿속을 사로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비건이 방한한다는 소식, 그리고 한한령이 해제된다는 소식,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 굉장히 호재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개인, 외국인이 오늘 병아리 눈물만큼 매수했죠. 기간. 오늘 차트 못 보겠다. 내일 관심 종목 볼 때 한번 보겠습니다. 상세한 움직임은. 자, 개인, 외국인. 그러니까 외국인은 오늘 매수를 했는데 거의 다 프로그램으로 샀습니다. 좀 이따 보시면. 자, 코스피 누적, 코스닥 누적도 이거 진짜 가만히 보면 데일리 움직임은 이렇지만
점점 개인 누적 금액이 쌓이고 있습니다. 지금 개인이 계속 위에서 그 외국인의 물량을 사면서 지금 주식시장에 올라가고 있다는 건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외국인들이 갑자기 시장가로 팔기 시작하면 시장이 와르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것만 경계하면 될 것 같아요. 신용융자도 상승하고 있고, 투자자 예탁금이 줄어든 거는 아마 SK바이오팜에 실망한 그 자금들이 좀 빠졌을 것 같아요. 아이, 뭐야, 이거. 코로나도 안 사지잖아. 이거 뭐야, 이거. 야, 주식 이거 원래 매수 누르면 바로 사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러고 있었을 거예요. 잘 모를 겁니다. CMA 잔고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베고데이션 유지되고 있고요. 미증시 선물은 지금 하락 중입니다. 아이시아 코리아는 뭐 상승으로 끝났었지만, 바이오텍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지금 미증시가 휴장이기 때문에 운영되지 않고 있고요. 상해도 많이 올랐네요. 유로존이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영국 외에는 다 떨어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 주말에 있을 라가르드 총재의 연설 내용에 따라서 다음 주 유럽의 방향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럽 지수랑 우리는 좀 영국 정도 빼고는 좀 우리랑 디커플링 돼 있긴 합니다. 디커플링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완전히 추종하지 않는다. 예, 3개월 물은 지금 뭔가 왜 팔고 있네요. 3개월 물을 팔고 있더라. 이거 주간 움직임을 좀 보고 결정하시죠. 예. 원달러는 지금 혼조세고요. 지금 WTI 컨트랙 석유는 아까 오펙 플러스에서 좀 블리커라고 했죠. 약간 지금 시시비비 하고 있다 때문에 지금 약간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40불 정도는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정됐다는 거죠. 지금 현재 유가가 안정됐다는 겁니다. 지금 뭐 그 원유 ETF들도 지금 자리 잡아가고 있죠. 지금 괴리율 거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유가가 상승하기 시작하면 ETF도 올라갈 거예요. 저는 약간 추가 매수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하락폭을 굉장히 많이 만회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지켜보려고 하고요. 혹시나 뭐 출렁이는 움직임 때문에 유가가 하락한다면 추가 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비트코인 상승, 골드 컨트랙은 그냥 고점에서 좀 약간 저 움직임에 좀 의미 부여가 힘들겠네요. 여기까지고요. 그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제가 다음 주는 좀 시간이 많을 것 같아요. 이번 주까지 정말 지옥같이 바빴고 바쁜 게 오늘로써 끝났습니다. 끝났기 때문에 다음 주에 또 저를 불러가지고 바쁜 일을 시키지 않는 이상 시간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주말에 좀 심도 있게 봐야겠고, 제가 지금 결국에는 직무유기라고 넘어간 게 그 팬데믹 이후에 산업의 패러다임 보고서를 결국엔 못 썼습니다. 제 상사인 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진짜 시간이 좀 많다면 그것도 쓰고, 지금 제가 써보고 싶은 게 SK바이오팜의 적정 시총은 얼마인가라는 영상을 만들어보고 싶은데 그거 정말 오래 걸릴 거예요. 진짜. 근데 어떻게 써야 될지 좀 와꾸가 나옵니다. 왠지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개똥 철학이지만 논리를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해보고 싶긴 한데 엄두가 안 나네요. 진짜 하루 종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주말에 제가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좀 겹치네요. 갑자기 제 개인적인 썰을 풀었는데 아무튼 한 주 고생하셨고요. 주말 동안은 주식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그냥 영상 한 개씩 올려드리면 그거 보면서 머리 식히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고요. 좋은 밤 되세요.